통변 방식에 따라서 사주 팔자를 놓고 보는 그림이 다릅니다. 오늘 살펴볼 문재인님의 사주는 인간농사법의 방식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사주에도 내가 태어나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주가 사람을 만든 목적은 결국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 기운의 목적을 사주에선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가불은 크는 일간이고 무기임계는 키우는 일간이며 정경신은 다자란 제목을 쓰기 위한 도구인데 이 사주의 주인공은 겨울철인 추걸에 태어난 여린 화초, 즉 을목일간입니다. 사주 원국인 8글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연주의 임진, 월주의 개축, 일주의 을해, 시주의 갑신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주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주 혹독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엄동설안의 추운 계절에 태어난 여린 화초가 생존을 위해 따뜻한 화기운과 뿌리 내릴 땅인 토기운에 절실히 기다리는 형국이죠. 특히 을해일주라는 점을 보면 차가운 겨울 호수 위에 정처 없이 떠있는 부평초나 물에 젖은 통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원국 전체를 보면 물바다 속의 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간에는 차가운 겨울비인 개수와 범람하는 강물인 임수가 가득하고 지지의 축토와 진토는 얼어붙거나 젖어 있어 이 거대한 물살을 가두지 못합니다. 나무인 갑목과 을목이 물 위에 위태롭게 떠다니는데 태양인 화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매우 춥고 어두운 풍경이죠. 오행의 분포를 봐도 수우가 3개로 원령을 장악하고 지지가 수국을 이루어 그 세력이 태과한 반면 나무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화는 0개로 전혀 드러나지 않아 수다목부, 물이 많아 나무가 뜸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글자들의 조우 관계를 살펴보면 일간 을목이 시간의 갑목을 만나 등락의 형상을 띠는 것은 다행입니다. 넝쿨이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듯 의지할 곳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월간의 개수와 연간의 임수가 차가운 폭우가 되어 을목을 얼리고 떠내려가게 하니 매우 흉합니다. 지지에서도 일지 해수와 월지 축토가 북방의 한기를 가중시키고 축토와 진토는 물과 섞여 뻘밭을 만듭니다. 시지의 신금마저 금생수로 물을 보태니 지지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격이죠. 을해일주는 정착이 어렵고 갑신시주는 바위 위라 뿌리가 불안한데 개축과 임진까지 음습한 기운으로 뭉쳐 원국 전체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뿌리의 상태를 봐도 임수와 개수는 지지의 모든 글자에 강력하게 통근하여 세력이 막강하지만 을목과 갑목은 진토와 해수에 간신히 뿌리를 두려 해도 물이 너무 많아 뿌리가 썩거나 뽑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합충의 관계를 보면 직접적인 충은 없으나 해축, 신진 등이 어우러져 수기운을 강화하는 합의 작용이 강합니다. 이는 조후를 더욱 춥게 만들어 쏠림 현상을 유발하죠. 결과적으로 이 사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글자는 물속에서 붙잡을 유일한 동아줄인 시간의 갑목이며 가장 해로운 글자는 겨울철 냉해를 입히는 개수와 임수입니다. 이처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 상태에서 을목의 본본인 꽃 피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병화, 태양과 무토, 산이 필요한데 원국에는 없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겨울 밤바다에 큰 통나무인 갑목에 간신히 매달려 햇살을 기다리는 부평초의 형상이라 원국 안에서는 용신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억지로 잡자면 시간의 갑목에 의지해 수기를 빼내는 전술을 써야 하는데 이는 형제나 동료에게 의지해 위기를 모면하는 등락예갑의 전략입니다. 육칠론으로 보면 인성인 수기운이 너무 강해 모자멸자의 폐해가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과보호나 간섭이 자립을 방해할 수 있고 재물인 토는 물에 쓸려가거나 얼어있어 제기능을 못하니 원국만으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연주와 월주가 기신인 수기운으로 가득해 초년과 중년은 춥고 배고픈 환경이었겠지만 시주에 갑목이 있어 말년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을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주 원국은 최악의 한습한 조건이지만 4대운부터 시작되는 대운의 흐름이 고진감래의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4세부터 83세까지 신유, 경신을 지나 기미, 무오, 정사, 병진, 을묘, 갑인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주는 역행을 하여 봄, 인묘진에서 여름, 사오미로 60년간 흐릅니다. 이는 원국의 결함을 대운이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기적같은 흐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세부터 13세까지의 갑인 대운은 강력한 나무 기운이 물을 흡수하고 뿌리가 되어주어 발복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14세부터 23세인 을묘 대운 역시 왕성한 목 기운으로 학업과 성장에 유리합니다. 24세부터 33세인 병진 대운에 이르면 드디어 천간의 태양인 병화가 떠올라 사주를 비추니 사회적 성취가 가시화됩니다. 34세 정사 대운은 간지가 모두 불기운이라
한습함을 완벽히 해결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44세 무오대우는 무토가 제방을 쌓고 오화가 온기를 주니 부귀가 함께 따르는 최상의 시기가 됩니다. 54세 기미대운 또한 뜨거운 흙이 수기를 막아주어 안정적인 말년과 재물운이 이어집니다. 다만 64세 경신대운부터는 다시 차가운 가을로 접어드니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며 74세 신유대운은 날카로운 금기운이 을목을 킁함으로 관절이나 신경통 등 건강상의 위협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주는 본래 겨울 홍수로 농사를 망칠 뻔한 척박한 땅이었으나 60년간 이어지는 따뜻한 대운 덕분에 비옥한 옥토로 변한 대기만성형 귀격 사주입니다. 범람하는 수기운, 과도한 생각이나 인성을 경계하고 혼자 서기보다는 간목이라는 유능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2인자 전략 혹은 등락의 갑 전술을 쓸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조년의 차가운 현실을 견디고 30대 중반부터 찾아오는 태양의 문을 맞이하여 결국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워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